그런데 변호인은 또 뭐라고 하냐. 내가 진짜 이거를 가져오면서 진짜 이게 맞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 이 변호인이 지금 말하는 게 이 미친 또라이. 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자기 일을 한 것 뿐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변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 시신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라고 말해. 왜냐, 우리의 이 피고인들이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 피고인들한테 조금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매장이라고 묻는 방식도 있어. 땅속에 묻는 행위가 타인과 비교하여 특히나 사회적 감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땅속에 묻는 거 있죠. 땅속에 묻어서 시체를 유기한 이게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피고인들이 정말로 이 시체를 숨기려고 한다면 더 발견되기 어려운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묘지를 택해서, 공동묘지를 택해서 묻은 거는 시체를 공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매장할 때 부적을 함께 넣은 것도 그녀를 공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다. 사실 수많은 시체 유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본건은 시신에 대한 경의를 갖고 있다.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까 나쁜 부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범임에 틀림이 없지만 공범이 있는 가운데 주범적 입장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독범보다 죄가 더, 둘이 같이 했다고 해서 죄가 더 무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다양한 이것저것을 준비한 범행이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체 유기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범죄를 봤을 때 이 본건이 그렇게 특히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짜가지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죽은 아베 씨의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살인죄라는 것에 지나치게 이 유족들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은 이 재판에서는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다. 고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피고인들이 그녀를 죽인 게 아닌데 지금 이 유족들은 마치 우리 피고인들이 죽였다고 하고 있다. 근데 이 유족들의 감정이 이 재판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 피고인들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그녀를 공양하기 위해서 시체를 일부러 공동묘지에 가져가가지고 묻어들였으니, 이건 다른 사건의 잔인한 사건들에 비해서 우리 피고인들이 이 시신을 공양하는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유족들의 감정이 너무 깊게 이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내가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 번역돼서 봤어. 번역돼가지고 이거 내가 읽은 게 지금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시체 유기의 법 정령이 징역 3년 이하이나 본건은 그 중에서도 가벼운 부류에 속한다라고요. 가볍다는 말을 써. 가벼운 부류에 속한다. 사체 유기죄보다 형이 무거운 시체 손괴죄도 집행유예 판결이 많습니다. 고로 우리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가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체 유기가 법 정형이 3년 정도까지 있는데 본건에서 이 사건은 근데 3년까지 받을 필요 없어. 솔직히 사체 유기보다 형이 무거운 시체 손괴가 뭐냐면 시체를 이렇게 토막내거나 시체를 다치게 하는 걸 시체 손괴죄라고 하는데, 이 시체 손괴죄 얘도
사체 유기죄보다 더 무거운 이 시체 손괴죄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니 이 사건도 집행유예가 적당하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한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대. 미쳤지. 도라지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녀가 다시 체포된 거, 재체포됐을 때의 모습이야, 이게 그녀가. 그래서 다시 체포가 됐잖아. 그런데 이제 보석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가 있었나봐, 이 남자애가. 그래서 이 남자애, 어디 뭐 재판하러 들어갈 때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자가 이 남자의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 재판하러 들어갔을 때인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인터뷰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온 텔레비데스가 일본 텔레비전인데요. 잠깐 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체, 그 죽은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되어 있나요? 관련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기자가 맨 마지막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 스미노이시키 와리마스까? 죄의식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얼굴 진짜 너무 얄밉게 생기지 않았니?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 그녀의 시체를 유기했다. 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한 거야. 검찰이 하는. 그러니까 딱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없어. 이거 표정 봐봐. 여기 지금 실려가는 표정 봐봐. 뭐야. 뭐 도시에 무슨 뭐 쓸쓸한 도시남이야 뭐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게 다 허세 같아. 내가 봤을 땐 다 허세야. 말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찍혀. 이봐. 다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막. 이것도 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재판은 오후 4시 10분에 폐정됩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에서 이 변호인이요. 정말 증언대에서 막 열변을 했대. 그리고 그게 재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배심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막 호소를 하니까 이게 거기 이 재판을 직접 봤던 어떤 방청했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냥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마추어도 굉장히 알기 쉽게 이 변호인이 설명을 했다는 거야. 자, 어쨌든 2015년 12월 16일 아침 10시 도쿄 지방법원에서 또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자, 제1회 공판은 공범인 사토와 이 여자의 그 둘이 잡혔는데, 사토가 사체 유기에 관련돼서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키야마 피고인은 끝까지 부정했어. 나는 곧 죽어도 난 아니다. 나는 안 죽였다. 라고 한 거지, 계속. 자, 어쨌든 사토 카즈마로는요, 그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2016년 2월 20일 날 살인 용의자로 재체포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증거를 찾지 못했어. 그가 죽였다는. 자, 어쨌든 다음날 아키야마 그녀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을 방청했던 어떤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검은 바지에 흰색 셔츠 피고인. 내 얼굴인데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작아. 이러면서 글을 올린 게 있었던 어떤 사람의 블로그를 제가 봤는데 일본어로 이렇게 된 거지. 스핀다게도 초가와이같다. 카오 찌짜 이렇게 써있는 거야. 쌩얼인데 너무 예뻤다고. 얼굴 되게 조그맸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또 그녀의 막 또 트위터를 찾아보면서 그녀의 얼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선 검찰 측 증인의 경찰의 증인 신문에서 시신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라고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녀는 또 자신은 사람의 시체라고 생각하지 몰랐다.
그러면서 블루 시트가 있잖아. 이렇게 시트가 있으면 그 끝을 이렇게 꺾었대.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꺾었대. 그러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진행 방법이었다라고 말해. 이렇게. 그리고 사토 피고인도 역시 사토 피고인이 지시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쥐었다. 이거 시트를 잡았다. 끌어옮겼다.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그녀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지인 중에 그녀의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그녀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그녀와 알게 된 사이였어요. 사토카즈마루랑 그 다음에 얘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뭐 사토 그 사람이랑 뭐 카페에서 일하다가 사귄다고 그때부터 연락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6월달쯤인가? 그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사토가 요시모토라는 사장한테서 호랑이의 시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처리하기 위한 장소를 보러 갔다 왔다 라면서 자기한테 털어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시모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일본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는 게, 일본의 유명한 잘 나가는 개그우먼들이 거의 요시모토 그 지무쇼에 소속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일한다, 뭐 후지TV에서 일한다, 뭐 내가 이그자이랑 친하고, 뭐 내 전 여자친구가 막 키타가와 케이코고 막 기무라 타코야랑 친하고 막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요시모토 사장이랑도 얘가 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요시모토 그 사무실의 사장이 사실은 몰래 불법으로 기르고 있던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죽고 나서 자기한테 그거를 맡겼다. 나는 지금 이걸 어딘가에 숨겨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같이 내가 지금 거기 처리하기 위한 장소 보고 왔는데 나 좀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던 거지. 지랄하네 막 이렇게 누가 지금 채팅창을 치셨는데, 그쵸? 이걸 믿었다는 게 난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검찰에 이렇게 물어본 거지. 호랑이의 크기랑 뭐 모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라고 했더니 걔가 말하기를, 치사토가 말하기를 뭐 자기만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했다고, 자기만 컸다, 약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 거지. 그러면서 그 검찰이 그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얘가 좀 뭔가 피곤해서 이상한 말 하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토라는 남자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당연히 호랑이에 대해서는 안 믿었죠.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치사토가 사토라는 남자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약간 조금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친구들도 걱정이 많이 했거든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재판장에서. 자, 어쨌든 이 야키야마 치사토가 결과적으로는 나는 묻었다. 제가 묻었어요. 같이 사토지랑 묻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람인지 몰랐고, 그냥 그게 사람 시체인지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봐. 처음에 그녀가 계속 개라고 주장했잖아. 자기는 개인 줄 알았다. 개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 호랑이라고 증언을 한 거지. 그녀가 분명 호랑이를 묻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개에서 호랑이로 바뀌냐 이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녀의 증언이 삐그덕 되기 시작하는 거지. 더 대박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 사진은요, 그녀의 그냥 일상생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뭐 정보 프로그램, 이렇게 언론에서 그녀를 미인 가해자라고 해. 미인 가해자.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화제를 모아요.
그래서 그녀의 외모와 이 사건에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군데 언론에서 이거를 특집으로 다뤄. 그런데 이 용의자가, 이 여자애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빌린 맨션에서 그렇게 자기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시체를 이렇게 두고 한 달 넘게 두고 악취가 날 정도로 있는데 자신의 아파트에 한 달 정도 그걸 유기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같이 묻었고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간에 풀려나잖아. 그녀가 처음에 그냥 풀려났잖아. 그런데 그녀가 또다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나 지금 뭐하고 있고, 나 지금 뭐하고 있고 자신은 행복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모습을 계속 자신의 SNS에 올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얘 저 눈 봐. 뱀눈이야, 뱀눈. 아주 그냥 무서워. 자, 이게 그녀와 관계도입니다. 이 장남이랑 그녀와 그 다음에 이제 사토와 그 가해자 2명인데요. 자,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아베 씨가 죽었잖아.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신주쿠에 있는 그 집세가 입금이 된 거야. 그녀가 사라지고 죽은 뒤에 입금이 된 거야. 자, 시체가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그 3월, 그 2003년 7월 이후에도 이 그녀가 살고 있던 임대주택의 집세가 매월 관리회사에 입금이 된 거예요. 그게 관계자 취재로 이게 밝혀지게 된 거야. 자, 임대 계약은 2004년 8월 한 여성의 이름으로 됐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라졌고 나서는 불구하고 계속 입금이 됐다는 건 뭐야?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 둘이 돈을 야증을 낸 거다 라고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와, 진짜 이 여자가 나는 약간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녀가 트위터에 어떤 사진을 올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마 기함을 할 건데, 그녀가 이 남자랑 사토랑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당시 2월에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결혼 축하 선물 메시지 고마워요. 저희 약혼했어요. 라면서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올려. 자신의 약혼자와 사진을 찍은 걸. 그러면서 또 3월에는, 그해 3월에는 남성과의 그 투샷들을,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많이 웃고 또 행복해 라고 해. 그러니까 이 아키야마 치사키 이 여자가 범행으로부터 한 1년 반 뒤에 다른 남성과 약혼을 한 거야. 1년 반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트위터에 막 사진을 올리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냥 다 까발린 거야. 이 남자 얼굴을, 그냥 자기 약혼자 얼굴을.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다시 잡혀갔잖아. 살인 방조죄로 다시 재잡혀갔을 때, 재구속됐을 때 이 남자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고 해요. 아니, 무슨 죄로 살인했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애와 약혼을 한 이 남자애, 너는 뭔 죄냐 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굉장히 많은 동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녀의 어릴 때의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수저였던 그녀.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아키야마 이 여자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씨 대학, 약간 그 왜 도련님, 아가씨, 약간 이런 여자들만 다니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게 시라유리 조시 다이가쿠라고 있어. 시라유리라고 해서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흰색 백합이란 뜻이거든. 그런 되게 여자 대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이화여대, 약간 이렇게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데인 거지. 그런 대학 출신이야. 그리고 그녀의 집도 부자야. 그러면서 그녀가 마지막 트위터를 올린 게 뭐냐면, 원거리 연애도 좋아요.
나머지 1년 동안은 잘 참고 있을게요 라면서 그녀의 트위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와 이 여자 그녀 약혼녀이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와, 난 이 여자애가 나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계속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수면제 사오고 막.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자, 시체 유기 혐의를 받은 사토 카즈마로 도쿄지법은 2015년 12월 4일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립니다. 자, 아키야마 치사토에게는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내립니다. 자, 재판장은 동기의 전모는 분명하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그리고 법의도 강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악질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아키야마 치사토. 자, 그녀는 얼굴을 내밀지 않는 조건으로 무슨 뭐 사법 기자 클럽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녀가 끝까지 이렇게 말했대. 내가 묻은 걸 내가 사람의 시체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까지 저를 유죄 판결 내린 거. 전 정말 여기에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라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투쟁을 계속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재판하면서 되게 건방졌던 변호사의 태도 때문인데요. 그녀의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재판장에서 이 변호사가 이 재판이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했더니 이 변호사가 이렇게 웃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니까 오모시로이 데스까? 라고 물어봐. 지금 뭐가 재밌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묻자 변호사가 네, 오모시로이까라 와랐다 닫게 됐어. 그냥 웃기니까 웃은 거예요. 라고 말해. 자, 변호사는 지금 그 발언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 실제 재판장이에요. 실제 재판장분이에요. 그랬더니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대박이지. 그리고 그 변호사가 이 재판이 끝난 뒤에 굉장히 분노한 걸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 갖고 왔겠어요? 안 갖고 왔겠어요? 갖고 왔죠. 지금부터 그 분노한 그 변호사의 기자회견 연장 저와 함께 보실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역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이깔이 분노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지. 뭐 그래 이 정도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은 뭐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그 재판장은 아마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호사이반조라 그래. 아니 저 재판장은 킥킥하다. 듣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죄 전제로 해가지고 듣고 있었다고요. 유죄라고 딱 정하고 듣고 있었다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거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탑은 그날은 또 오모이마시다라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근데
뭐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역시나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히 아키야마상도 지금 납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재판장이 이런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냥 항소 재심청 이거 지금 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변호사 대박이지 않냐? 네, 그 재판장은 이미 자기가 이거는 유죄다. 얘 유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 피고인이 아키야마상도 이거 납득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재판장이 저렇게 결과 낼 줄 알고 우리 그냥 아예 항소하는 거 재심 청구서 이거 다시 써가지고 우리 지금 내고 왔어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저 재판장 킥킥하다가 듣는 방법이 이미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남자애가.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녀를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 변호사인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가 한 멘트가 바로 이 변호사가 한 거예요. 아휴. 자, 이거는요, 저쪽 사진은 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녀의 아들과 그녀가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두 명은요, 거의 해봤자 집행유예 징역 2년, 그리고 그녀는 집행유예 1년하고 집행유예 3년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둘 다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를 살해했다는 살인죄는 추궁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 지금 얼마나 하늘에서 땅을 치고 얼마나 지금 이게 복장이 터지겠어요. 진짜 여러분. 난 이거 사건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얘네가 시체를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죽인 건데 한 명은 나는 끝까지 무죄라 그러고 한 명은 나는 시체가 유기한 건 내가 맞는데 내가 죽인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녀의 아들까지도 얘네들이 묻었는데 이 남자는 그녀를 유기한 건 맞지만 내가 아들은 묻지 않았다. 난 그 아들 모른다 라고 했는데 아들이랑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장남에 관련된 사건은 같이 못했어. 왜? 딱히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 위험한 초대 중에서도 좀 끝이 좀 찝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세요? 정말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이 아키야마라는 이 여성이 진짜 무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는 아주 그냥 추악한 여성일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밑에 댓글로 여러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위험한 초대 혹은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도쿄 K짱 구독, 좋아요, 힘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날 만나요.